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나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다들 조용해지네요. 자, 서연아,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어요? 잠시만요. 책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네. 네, 뭐 배웠었어요? 아 맞다 케이크 교도 배웠지. 네, 맞아요. 자,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뭐 배웠었어요? 일단 누가 나왔었나요? 누가? 아까 말한 퀘이커 교도랑 네, 또 그쵸. 네, 그 사람 나왔었죠. 그 사람이 기여한 바가 뭐였어요? 그 있었는데. 네, 전혀 기억이 없군요. 복습하셔야 돼요. 네. 세연아, 그 퀘이커 교도가 과학에 기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죠? 존 돌턴이 네. 한 게 살짝 화학 쪽이니까 하여튼 화학이 아니라 뭔가요? 하여튼 뭔가를 좀 갑자기 원래 묻혀져 있던 뭔가를 살짝 꺼내는 그런. 네, 맞아요. 묻혀져 있었죠. 고대 과학자들 중에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 주장했었잖아요. 원자군요. 네, 그거를 다시 되살렸죠. 그쵸? 네. 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네. 네, 틀리는 것 중에 뭐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네, 안 쪼개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쪼개져요. 쪼개져요. 그쵸? 그리고 다른 원자로도 막 바뀌죠. 그쵸? 네. 그때 요거를 붙이면 뭐 이게 되고 요거를 네, 붙이면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죠? 그쵸? 헬륨이랑 수소. 네, 맞아요. 헬륨이랑 수소 예를 들었었죠. 자,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좀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좀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 그 뭐지 배틀로 막 쭉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옷이 엄청나게 귀했는데 산업혁명이 이제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하면서 오늘날에 그쵸? 네, 그런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얘기들 했었죠. 그쵸? 이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어요. 자, 이제 19세기의 안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1820년부터 1899년까지 과학 이야기입니다. 19세기의 나머지 시기 동안에 과학에서는 수많은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과학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람들은 과학 지식의 결과물인 발명품들이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 그 결과 과학은 훨씬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육성하려는 그런 부분이 과학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대중적인 지지는 과학자들에게 훨씬 더 나은 시설과 삶의 방식을 제공했으며 이는 연이어 훌륭한 과학적인 진보로 바뀌었다. 삶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어떨까요? 올라가요. 네,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미경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은 초기에 만들어졌던 현미경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뒤에 만든 현미경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미시세계 생물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더 정확하고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과학이 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화론
순수. 네, 맞아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윈이 만들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다윈이 이걸 발표하기 전에 예, 어떤 무명의 사람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학술지에다가 다윈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먼저 발표했대요. 어, 예, 먼저 발표했는데 그게 발표되고 얼마 뒤에 다윈이 요거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윈이 주고받은 서신에서는 이 사람의 논문을 읽어본 것으로 여겨지는 그 간접적인 상황들이 막 나온대요. 살짝 그 갈릴레오 같은 그런. 약간 갈릴레오가 떠오르나요? 망원경 베낀 갈릴레오. 예, 그쵸. 예. 하여간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다윈이 만들어낸 게 맞냐, 예, 또 조금 의심을 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진화론 하면 누구예요? 다윈이. 예, 찰스 다윈이죠. 어쨌든 다윈의 저술로 인해서 진화론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 있으니까 예, 그냥 다윈의 진화론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기는 아마 찰스 다윈의 저술로 가장 잘 알려진 때일 것이다. 다윈은 자연 선택에 따른 종의 기원 혹은 생존 경쟁에서 이뤄낸 종족의 보존에 관하여 이게 책 제목이래요. 기본. 되게 어렵죠, 그쵸?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 in the struggle for life래요. 이걸 그럼 이 책을 말하면 좀 네, 이거 너무 길고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줄여서 the origin of species라고들 얘기를 해요. 종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네, 그래서 1895년에 출판했어요. 전형적으로 종의 기원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다윈의 이 책은 과학계에서 격렬한 회오리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진화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그것도 놀랍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진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개념은 이제 인정을 해요. 오늘날에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진화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생명체의 다양성들, 자연 선택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는 합니다. 자,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다양성, 그쵸? 종의 기원의 목적이 뭐냐? 생명체의 기원을 밝혀내는 거냐?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한 거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양성이 왜 나타났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진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해요. 지금은 진화론이라고 알려진 이 이론은 근데 문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쵸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화론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과정들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이 생겨난 원인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걸 설명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났을 때 석탄을 많이 뗐거든요. 네. 석탄을 많이 떼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석탄은 끓음이 많이 나오죠. 그쵸? 네. 굴뚝에서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석탄 그을음으로 거뭇거뭇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나방들이 어떤 색깔의 나방들이 주로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이면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잘 뛰죠. 잘 띄겠죠, 그쵸? 네. 네. 까만색으로 그을음이 있는데 그 하얀색 나방이에요. 그럼 눈에 잘 띄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새들이 그러게요. 네,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걸 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 잘 알아보. 잘 알아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잡아먹히죠. 잡아먹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 때, 이렇게 누가 그 나방을 막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까만색 나방이 압도적인 그 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석탄에서 다른 걸로 좀 바뀌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을음이 좀 줄어들고 다시 살림이 푸릇푸릇해지니까 그 하얀색 나방의 수가 이렇게 복원이 되더래요. 아, 재밌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뭐예요?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적합한 종들이 살아남으면서 후대에 그쵸? 예, 유전 정보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쉽죠? 예, 그래서 다윈이 말한 거는 원래 개념은 생명체가 점점 더 진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생명체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복잡해지고 더 고등해진다 라는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설령 더 단순해져요. 우리가 볼 때 더 단순해지고 저등해지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살아남는데 더 적합하다.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 네, 그렇게 오히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시력이 있는 그쵸? 네, 원래는 시력이 있었던 그런 생물체예요. 근데 깜깜한 곳이에요.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몇 대를 살아남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어떻게 돼요? 퇴화. 네, 퇴화돼서 시력이 없어지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눈이 없어지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진화론의 개념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남기에 더 적합하게 바뀌는 거니까 네, 그런 다양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화론 생각하면은 막 더 복잡해지고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막 이럴 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네, 진화론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그쵸? 맞는 생명체가 살아남는다. 이 개념일 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바뀌고 그 적합한 환경에 맞게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 기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막 네. 무슨 사람이 원수에서 진화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을 논리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별것 아닌 그냥 단순한, 그쵸? 그런 개체였는데, 환경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쵸? 네, 그게 이제 뭐예요? 척추동물과 같은 게 또 나타나고, 척추동물에서 또 뭐 유인원 종류 있고, 뭐 이런 종류로 다 나눠진 거다.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죠? 생명의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들이 분화해 나왔다. 라는 식의 그 이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내용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오늘날에도 환경에 맞게 생명체가 이렇게 적응해가고 좀 바뀌고 종이 분화돼 나오고 그래서 바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이와 변종이 나오는 건 오늘날에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그거를 이제 다윈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건 그래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과정들이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맞는 과정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타조 같은 경우도 원래 새잖아요. 그쵸? 아, 네. 새인데 이제 예, 달리기 근데 그 호주라고 하는 환경 특징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는 동물이 아니라 이제 어떤 동물로 바뀐 거예요? 달리는 새. 예, 달리는 동물이고 날개는 그 퇴화되지는 않았어요. 키위 같은 건 퇴화됐는데 날개는 이제 뭐예요? 균형을 잡는 역할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군. 예, 그래서 그 나는 동물들한테는 여기 가슴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날갯짓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서 바뀌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이 생겨난 원인이라는 부분까지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 교리에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변화와 변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담도 원래 흑인도 황인도 백인도 아니었지만, 그쵸?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게 생명체가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백인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황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왔죠. 그쵸? 자, 그렇지만 황인과 백인과 흑인은 모두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 안에서 각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의 변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이를 통해서 생명체가 다양해지는 건 가능하지만 자, 이거를 더 올라가서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조차도 어떤 단세포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척추동물이 생기고 유인원이 생기고 그 중에서 일부는 원숭이와 침팬지로 빠졌지만 사람에 이르렀다. 라는 식의 분화까지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이게 안 돼요. 근데 다윈이 안 되죠. 그렇죠? 다윈이 이 진화라는 그 개념을 말했을 때 이걸 어디까지 적용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제안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윈이 모든 종들은 그렇게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 가려는 과정 가운데서 다양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원래 그 원시 생명체에서 이렇게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분화해 나왔겠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무신론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유익. 그쵸.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쵸. 예, 과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예,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뭐 다윈의 개라고 불린 그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열정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변호하면서 기독교와 대척점을 가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다윈은 굉장히 조심해요. 실제로 이 사람도 원래 사제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서 성공의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진화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다윈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대놓고 긍정하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윈은 어땠을까요? 좀 찔리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조심하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윈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적극적으로 엄청 네, 이게 적극적으로 그 의미, 이거야! 네, 맞아. 네,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밀고 나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썼던 이유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원래는 네. 이러지 않을까 했었던 건데 이거다 한 거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닌가요? 다윈도 속으로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따라와요? 기독교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결론 따라오잖아요. 그쵸? 자기는 사제가 되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다윈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진짜 얼떨떨한 거죠. 주저주저 했다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진화론에 따르면은 기독교는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그럼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려면 또 다윈의 마음속에선 어때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주저주저하고 엄두가 안 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윈의 사상을 오롯이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추종자들은 그 다윈이 주저주저 했던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막 풀어냈던 거예요. 예. 그럼 혹시 예. 다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열풍. 네. 네, 그렇죠.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들한테는 혁명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에 버금가는 과학의 대발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말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가 거짓말인 걸로 증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네, 안 돼요. 그래서 진화가 그러니까 여기 종 안에서 분화하는 변이죠. 그쵸? 변이 말고 진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진화의 여기서 말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중간 단계의 생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진화하면서 결국 원래는 다 수생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육상동물이 되고 척추동물로 나눠지고 그리고 영장류죠. 영장류에서 유인원, 사람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화석 기록에서 반은 물고기고 반은 육상동물이, 그러니까 물고기지만 다리가 있고 폐도 있고 아가미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동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은 파충류고 반은 새인, 반은 조류인, 그렇죠? 이런 생물 발견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런 식의 그 종과 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게 이게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증거로서 증명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도 자기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생명체에 대한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했고, 그리고 거기 자기 책에다 써놓기를 그런 부분들이 자기 약점의 자기 이론의 가장 큰 위협적인 포인트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화석들이 발견돼서 진화론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발견됐을까요? 안 발견됐을까요? 안 발견됐죠. 애초에 발견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다윈이 생각할 때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옳다면은 성경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윈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것을 선뜻 인정하는 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고 머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서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 꺼내려고 하고 이렇게 됐지만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혁명이다. 그쵸. 이제 기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주장들을 막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날 과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처럼 그쵸?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7%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3%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그쵸? 않는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과학을 하려면 거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되는 그쵸?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그 작품이 요때 나왔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계의 모습, 무신론적 과학계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현이 여기 달라 읽어봅시다. 나중에 생물학을 공부할 때. 나중에 식물학을 공부할 때 다윗과 진화론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앞으로 몇몇 단원을 통하여 진화론 가운데 일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이미 끼친 영향력이다. 그래요. 선생님이 근데 벌써 얘기했죠. 그쵸? 네. 전반적인 것들은 쭉 얘기했어요. 그 단원에 가면은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계속 읽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저술은 계몽시대에 시작된 변화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윗의 사상이 과학계를 사로잡게 되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커다란 힘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추론하기를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왜 굳이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19세기 또는 20세기의 과학 문헌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다음 서연이 읽어봅시다. 다윈의 작품이 끼친 두 번째 영향은 생명체에 관한 연구를 급격히 개선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비록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라. 과학사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제안된 수많은 개념들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들은 적절한 설명이 나타나기 전까지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비록 다윈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잘못되었지만 다윈은 생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하였다. 앞으로 진화론에 대해 좀 더 많이 공부해보면 어떤 식으로 진화론이 생명체 연구를 발전시켰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 이거 되게 의외죠, 그쵸? 네. 근데 진화론이 잘못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생물학의 발전에는 또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돌턴의 원자론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돌턴의 원자론 지금 보면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네, 근데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맞지만 네. 원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 개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그쵸? 네. 그렇지만 그 원자론이 후대에 끼친 좋은 영향들이 엄청 크죠, 그쵸?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진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진화가 사실은 아니지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명체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또 얘기했지만 인류가 각 지역에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황인, 백인, 흑인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런 거와 같은 종 안에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생물학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종의 다양성이죠. 그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은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의 기여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볼게요. 자, 비록 다윈이 쓴 책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다윈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서는 옳았다. 곧 살아있는 유기체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 안 변한. 변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피조물은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존재해 왔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개를 생각해 보자. 이 시기와 그 이전의 과학자들은 도베르만 핀셔래요. 도베르만이라는 경찰견이에요. 세인트 버나드의 세인트 버나드, 닥스 훈트, 치아와 같은 품종의 개들이 항상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의 그 뭐지?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다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에덴 동산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그쵸?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었으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개를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못 들여놓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종 안에서 종들이 분화하고 다양해지는 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다는 거죠.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쵸? 네. 근데 다시 얘기하잖아. 원래 인류도 하나, 원래 인간도 하나였지만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새 종류가 나오죠, 그쵸? 네. 그렇지만 뭐예요? 그 범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가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 안 흩어지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탔던 개는 진돗개예요? 아니면은 치아와예요? 뭐 도베르만이에요? 다 타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거에 식으로 말하면은 다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다 탔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죠. 어떻게 축구장 몇백 크기라는데 근데 개만 야, 타요? 개만? 몇백 배 아닌가? 야 걔만 타는 게 아니고 네, 공룡이래. 그 무슨 네, 동물 몇 쌍씩 데리고 타는데. 네, 그쵸.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몰려 있으려면은 그게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범주 안에서는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다양한 종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데 진화론이 제시되기 전에 과학자들은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생명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죠, 그쵸? 못했던 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이런 수많은 개들이 다 탔다는 거냐? 개만 타나요? 고양이도 타고, 그쵸? 예, 만약에 온갖, 수현이의 말대로 하면 고양이에 있는 또 예, 종들도 다 타야 되고. 예, 뭐 페르시안 고양이 있고, 뭐 무슨 고양이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태우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7쌍밖에 안 태우잖아요. 그쵸? 7쌍씩 태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정한 동물, 네.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 태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개 종류가 몇백 종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7쌍 태우면은 한 700마리, 800마리를 태워야 돼요. 개만. 이거 불가능하죠. 그쵸? 네. 예. 네.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은 오늘날의 개라고 불리는 그 범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범주에 늑대도 들어가요. 예, 그 늑대도 개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과에 속한 동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담이죠. 그쵸? 황인, 백인, 흑인도 아니지만 사람인, 그쵸? 예, 그럼 개 아담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개로 따지면 개담. 그러니까 그 거기에 탔던 개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개의 종류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그 개에서 분화에 나올 수 있는 유전적 정보는 그 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분화에 나온 결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진돗개도 나오고, 예, 멕시코에서는 치와와도 나오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교배해서 또 잡종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그거를 비로소 과학자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생명체는 안 변하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모든 종들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다 유지되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이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수정해 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많은 종분할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종이죠. 사람, 뭐 개과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올바르게 또 생물학을 공부해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줬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진화론이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잘못된 개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좋은 케이스가 이 진화론이 된다는 겁니다.